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장수하면서 평생 노령연금을 많이 받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국민연금 가입자든지 또는 가입하셨던 분, 그러니까 다 내고 또는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국민연금은 나 한 사람, 가입자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 가입자가 부양하던 분이 있었다면 이 부양하던 분을 위해서 일부 연금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유족연금 얼만큼 줍니까?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연금의 60% 플러스 뭐 부양가족연금액 조금,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그리고 10년 미만이면 4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이니까 뭐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누가 받습니까? 유족연금은요, 모두를 배우자가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자녀에게 줍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유족연금은요, 나이 제한이 꽤 까다롭습니다.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23세다, 그러면 23세 때 받고요, 24세 때 받고요, 25세가 되면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납입했던 연금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뭐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5세를 다 넘었다, 그러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경우에 만약에 돈을 벌면 벌지 않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배우자가 돈을 벌든 벌지 않든 처음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금액의 기준이 얼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서 A값입니다. A값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전체 평균으로 얼마 벌었냐 이거죠. 자, 2022년 기준으로 얼마였죠? 약 268만 원 정도 됐었죠. 예, 그러니까 월 268만 원 이상 번다면 스탑됩니다. 예. 그런데 268만 원보다 적게 번다 또는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표에서 선택 A는 뭐냐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다 받는 대신 나의 노령연금을 안 받을게요. 선택 B는요, 내 노령연금 100% 다 받고요, 유족연금은 30%만 받을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기업에 근무했던 남편이 있고요, 전업주부가 있는데 이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해서 임의가입 수급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요, 그 배우자는 임의가입했으니까 조금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만 원 국민연금을 각각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고요, 20년 이상 납부하신 분이셔서 이 120만 원의 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72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인은 30만 원의 자기가 납입한 임의가입에 대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A와 B로 나뉜다는 겁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내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령연금은 30만 원 나는 거 아예 포기하고 남편 120만 원의 60%인 72만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30만 원을 포기 안 하겠다고 하면 그 72만 원의 30%만 줍니다. 72만 원의 30%는 얼마입니까? 21만 6천 원이죠. 그럼 내 30만 원과 21만 6천 원 합하니까 51만 6천 원.
자,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내 노령연금 30만 원 포기하고 남편 유족연금의 70%를 가져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납입했던 연금액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 가입할 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이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 사망 후에 받던 유족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요, 당연히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해서 부양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한다면 그 부양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족연금도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녀가 나이가 너무 그러니까 25세 가까워서 자녀가 한 1, 2년 받고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일시금으로 주는 것보다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일시금보다도 적게 받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망 일시금보다 자녀들이 받은 유족연금이 적다면 이 유족연금 차액 보상이라고 해서 요 못 받은 돈을 다시 일시금으로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을 때 이 일시금하고 유족연금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빠집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